힘들죠? 괜찮습니까? 의지력이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아까 이어서 테마 13번 나온 부분 보세요. 보존 등기는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보존 등기 중에서 토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4가지가 있다 했지. 첫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그 상소인이나 포괄승계인데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가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이전 등록 받으면 최초가 아니잖아.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자는 할 수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 어디? 지적공고상 어디? 국가로부터. 이렇게 등기부에 국이라고 나와서 국가 거예요. 이게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요 사람만 예외야. 이것은 본인 앞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딱 있다 했죠. 그 다음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종류를 묻지 않는다 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였음을 증명한 자, 이때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해당돼.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겠지. 그럼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 네 번째는 건물만 된다 그랬어. 건물만. 주의하라 그랬어. 토지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권보조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라면 등기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런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가압류 등이 말소되더라도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했지. 요걸 알아둬야 됩니다. 25번 문제 보세요. 보존 등기 절차 옳지 못한 거.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딱 있다 했어. 근데 이거 빼놓고는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자기 명으로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최초 명의자 앞으로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라 해서 상속인 명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 누구 앞으로 온다고? 상속인 명의로. 토지 대장 토지 대장에 보니까 최초 소유자가 A 이렇게 됐어. 근데 A가 사망하고 나서 얘가 죽고 나서 B 요즘 상속인이야. 그러면 상속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고 그래. 이 토지가 미등기이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해야 돼? A 앞으로 해야 돼? B 앞으로 해야 돼? 상속인 앞으로 직접 한다니까. 사망자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상속인 앞으로. 그 다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촉탁, 이게 바로 처분 제한 촉탁이 있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 확인 판결 받은 자는 자기 명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됩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는다. 그다음 보존 등기할 때 뭘 안 쓴다 했지? 등기 원인과 날짜 안 써. 다만 신청 근거 조항 65조에 몇 호인지를 써줘야 돼. 등기 원인과 날짜 안 쓰지만 신청 조항은 써줍니다. 그래서 25번에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거래 가액 등기는 자 기준일이 언제라 했어? 기준일이 언제부터 이게 나왔어?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첫째 시점, 두 번째 2006년 1월 1일 두 번째 뭐예요? 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때 거래 가액 등기하는데 목록이 첨부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땐 목록을 내야 되고, 목록을 내면 갑구에는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래 가액은 첨부된 매매 목록을 또 찾아봐야 나와요. 그런데 목록이 첨부 안 됐을 때, 즉 부동산이 단일할 때는 갑구에 직접 가액을 작습니다. 갑구의 권자 및 기타 사항에 쓴다 그랬어.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를 원인증명 정보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등기하게 돼 있고,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즉 부동산이 단일하거나 당사자가 단일하다는 얘기예요.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 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어디? 갑구에 직접 써놓습니다.
그다음 원인이 매매일 때 원인증명정보와 판결이나 조정조서인 경우에도 거래가를 등기한다. 거래가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전등기할 때만 되기 때문에 계약서 아닌 판결서일 때는 안 낸다는 얘기예요. 등기하지 않습니다. 거액을. 3번이 틀렸고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는 경우 또는 한 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과 여러 명, 즉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땐 목록을 내야 돼. 매매 목록. 자,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 착오가 있거나 등기관이 잘못 기록한 경우 이외에는 경정이나 변경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한번 등록해놓으면. 한번 등기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가액 등기 문제에서 매매 목록이나 그 다음에 언제 가액을 등기하는가 이걸 알아두면 되고 각종의 원인별 이전 특징 중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용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일정 등기를 직권 말소하지만 직권 말소 안 되는 등기 주의해야 되죠. 어떤 거? 요역지적권 등기나 재결로 존속 인정 등 권리 이런 건 말소하지 않는다 했어요. 상속은 단독 신청하지만 특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하고 나서 협의 분할했을 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예요. 경정 등기를 공동 신청합니다. 유증은 특정, 포괄, 묻장 모두 공동 신청하지만 자, 거기 특히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 특정 유증이라면 상속인명으로 보존 등기하고 수중자명으로 이전 등기해 줘야 되고 포괄 유증이라면 직접 수중자가 보존 등기합니다. 유증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명 회복은 자, 이건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 방식 하는 거라 했지. 상대방이 협력해주면 공동 신청하면 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자,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안 쓴다 해서 실질적인 물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상 농취증 거민 대상도 안 되고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어. 자, 27번 문제 보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이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말은 뭐냐? 자,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1번 지문처럼 이미 성립한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또는 4번처럼 지분 이전할 땐 일부 이전할 땐 반드시 지분을 써야 되고 공유물 분할은 상호 지분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에 해당되지만 3번처럼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일필지 일부를 이전하는 건 이건 전부 이전이에요. 왜? 일필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했지. 일필지 한 필지 토지 중 오른쪽만 팔았어. 이거 반만. 어떻게 돼? 이걸 이전하려면 어떻게 돼? 토지를 잘라야 돼요. 자르면 이건 분할하는 순간 뭐가 돼? 한 필지 전부가 돼. 전부. 자르면 전부가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다 했지.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없어.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8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틀린 거. 수용. 자, 이때 수용은 단독 신청이므로 거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과 인감증 낼 이유가 없지.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해서 공동 신청에서. 수용은 뭐야? 단독이면 의무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등기 필정과 인감 낼 필요 없어. 수용은 권리자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 2번 수용으로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가 원칙이고 수용 예외가 뭐냐? 3번 질문처럼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한 수용 개시 이외 이전 등기는 예외적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의무자를 대의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상속 등기를 다 대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주의하건 재결의 실효 효력이 상실되면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이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반 원칙에 의해서 공동 신청 말소.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했지만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한다는 사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번에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29번 문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이전 등기할 때 지금 이행 판결을 받았다. 판결. 당사자가 협력하면 공동으로 하면 되는데 판결 받았어. 이때 맞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승소한 권리자의 상속인도 보호할 생계이므로 판결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인증명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판결서를 내야 되겠지. 공동 신청하든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무엇을 안 쓴다 했지? 원인 일자를 쓰지 말아라. 의무자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내야 된다? 판결받아 단독 신청함으로 낼 필요 없어요. 4번처럼 토지거래 허가 대상일자도 허가서를 낼 필요 없다 했지?
물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야 자기가.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할 때 판결서일지라도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가 없지? 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검인은 언제 받는다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9번에 2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30번 보세요. 유증.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다면, 자, 유증은 언제 유언으로 증여한 거니까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 언제다? 유언자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생겨. 근데 유증에 뭐가 있다?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다 했지? 이때 물권 변동은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 수증자 앞에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전부 다 뭐라고 했어? 공동신청.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 사망이야. 생전엔 안 생겨. 따라서 유언자 생존 중에는 가등기도 못한다고 얘기해줬죠. 자,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어. 그럼 이건 뭐야?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일자가 됩니다. 조건과 기한이 붙어 있을 땐 그 조건 성취나 기한이 도래해야 돼. 포괄 유증은 수증자명으로 등기 없어도 유증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했지. 포괄 유증이기 때문에. 근데 유증이나 이전 등기할 때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직접 수증자명으로 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어느 경우도 상속 등기 안 거쳐요. 그 다음 유증이나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 후인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생존 중에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이 됐다면 유언 집행자는 먼저 상속인명으로 보존 등기하고, 왜? 상속인이 포괄 생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존 등기하고 유증이나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3번만 지금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용익권 등기에 대해서 지상지역 전세 임차 이런 용익하는 권리는 특히 신청 정보에 무엇을 반드시 써야 되는가 이거 꼭 기억하고 특징 중에서 몇 가지씩 하나씩 알아두면 됩니다. 지상권은, 자, 용익권 공통점이 지분, 눈에 안 보니까 지분에 설정할 수 없다는 건데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성역지 표시, 전세권 목적 요역과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임차권은 차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이 중에 구분 지상권은 된다. 상하의 범위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상하의 범위만 적어주면 되고 도면을 내지 않는다는 거. 수목 소유 목적이나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 구분 지상권은 안 돼.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는 당사 공동신청으로 승역지 을구에 하겠지만 이 지역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원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고, 자, 이때 지역권 등기 중에서 요역지 소유자만 지역권 등기하는 게 아니라 요역지의 승역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권에서는 특히 거기 보면 건물 일부라도 그게 특정층 전부라면 도면을 내지 않는다. 원래 용익권은 일부라면 도면이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특정층 전부일 땐 도면 안 낸다는 사실과 전세권을 단독 신청할 말씀 규정이 있습니다. 소재 불명이 있을 때 재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을 규정하고 혼동이 생겼을 때 단독 신청 규정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전 등기는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료되기 전에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걸 소명하면 돼요. 이때 양도액을 써줘야 돼. 이건 전세권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임차권 차임을 반드시 쓰라 있고 원래는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특이한 거죠. 이것은 임대차 끝나고 나서 하는 거. 이건 촉탁 등기고, 자, 법원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했을 때 법원이 결정에 의한 경우는 임대인의 고지되면 효력이 생겨요. 최대한 빨리 효력이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임대차 기한 끝난 경우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는 그 임차권 등기는 이전이나 전대 등기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없는 물권을 만들면 안 돼. 없는 권리를. 물권 법정주에 따라 없는 권리를 자꾸 만들 수 없다. 31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거. 지상전세권 모두 용익권이니까 전부 또는 일부 다 됩니다. 자, 2번 지문처럼 기간이 만료됐으면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전세권 등기 할 수 없지? 이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그래.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못합니다. 지상권 지료는 임의적이야. 전세금은 필요적이지만. 그래서 필요적 정보라고 했을 때 필요적 내용이 될 수 있는 건 전세금만 되지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3번이 틀렸고 4번은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전세권의 경우 범위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지분 후에는 성립될 수 없지. 용익권이니까. 지분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1번에 3번이 틀린 것이고 32번 보시면 역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1번 지상권 치료 쓸 필요 없어요. 임의적이에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2번 요역지 지역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별도로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취득에 따라서 지역권은 수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전세권이 만료된 후라면 전세권 반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원래는 전세권이라고 했지만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일부만에 대해서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액을 써줘야 됩니다. 이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처럼 임차권을 뗀 차임을 반드시 써야 돼. 차임. 범위가 아니고 차임. 승역지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경우에 따라 임차권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거예요. 33번은 임차권 등기 옳은 걸 찾아야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 임대차 끝나야 된다 했지. 그 등기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다고 했어. 종료됐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하고 나면 이전 등기 못해요. 토지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 중 구분 임차권 이런 권리 자체가 없어. 그 다음 임차권 설정할 때 차임을 반드시 보증금을 반드시 쓰는 게 차임.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 송전선 통과하는 선화부지라는 것은 전선 밑에 있는 땅을 선화지라고 그래. 선화부지에 대해 임대차 존속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1년 10년 이렇게 딱 확정기간으로 해도 되지만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같이 불확정기간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임차권 설정 등일 때 허가증을 내야 되느냐.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받는다? 소유권과 지상권만이지 임차권은 허가 대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만 지금 옳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 나오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권일 땐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써야 되고 채무자 표시를 하는데 연대 채무자도 단순 채무자라고만 해야지 연대란 말씀 안 돼요. 근저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부종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아요. 채권 채무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해야지 나누지 않는다.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채권자별 채무자별 나누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자는 약정하더라도 등기상이 아닙니다. 채권 최고액수에 포함되어 있다. 근저당권에서 채권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고 했어? 근저당권 이전 등기.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고 했어? 근저당권 변경 등기. 이때 원인을 쓰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지? 원인은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채무자 겸 설정자 채무자 겸 설정자로 했을 때 자 근저당권자 바뀌었다. 그럼 뭐예요? 이건 근저당권 바뀌었으니까 이전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채무자 바뀌었다. 채무자 바뀌었으면 근저당권에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변경 권리 변경 등기 부기 등기를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쓰는 방식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등기 원인을 쓰는 방식이 달라. 확정 전 후로 나눠서 근저당권 확정되기 전에는 항상 채권자 바뀌면 양도했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건 누구 입장에서? 얘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그러면 비는 얘한테 돈 줄 게 있어.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좀 대신 받아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 양도라고 그래. 근데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쓰고 여기 근저당권 확정 전 채권 체계 확정되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채권자의 지위를 넘기는 거예요. 계약 양도. 그 다음 채무자 바뀌면 누구 입장에 얘기하느냐? 인수한 사람. A가 B한테 돈을 갚을 게 있어. 근데 얘가 대신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얘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걸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인수. 또 않는다. 인수. 인수라고 하는데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채무를 인수하든가 이렇게 되지만
확정 전, 채권 체계 확정 전에는 채무자의 지위를 떠안아야 돼. 이걸 계약인수. 이런 말 써야 돼. 그래서 확정 전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채권자 바뀌면 양도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채무자 바뀌면 인수라는 표현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34번 봅니다. 34번 틀린 거. 근저당권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근저당권 설정 계약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하나 써놨어. 채권 최고액 3억짜리 하나 계약서 설정 계약 썼는데 채권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누가 들어오면 기분 나쁘니까 여기다가 30개를 만들자. 1,000원짜리 쪼개서 1,000만원짜리 30개로 근저당권 30개 설정할 수 있느냐? 안 돼. 계약서 한 장이면 근저당권 몇 개? 하나밖에 못 한다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에 근저당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채무자 채권 체계액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3번 피담보 채권 확정 전 동그라미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확정 전에 채권자 바뀌었어. 그럼 뭐라고?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한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계약 양도라고 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는 주등기인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별도의 말소 신청 없이 등기한 직권 말소.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인 등기한 직권 말소합니다. 5번 피담보채권 확정되기 전 제3자 채무자의 지위를 전부 인수했으면 뭐라고 쓴다? 계약인수. 채무인수가 아니라 뭐라고? 계약인수.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뭐 해야 돼?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 원인을 쓰는 방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35번 문제. 그래서 34번 5번이 틀린 겁니다. 35번 문제 틀린 거. 등기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 요새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에요. 저당권 설정 얘기할 땐 그 채권 평가액을 써라. 예를 들어서 쌀 5가마를 담보한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을 써줘야 돼요. 한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지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지. 구분 건물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부분만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죠. 왜? 바늘과 실이 관계라 했잖아. 아파트에서 나는 바늘만 저당권 설정하겠다. 안 돼. 건물과 대지권은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안 된다 했지. 틀린 것이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일부 대신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채권 최고액 채무자 반드시 기재돼야 하지만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에요. 채권 최고액 채무자 필요적 정보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다. 그 다음 보통 존속기간 말 쓸 때는 이건 용익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목적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들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근저당권이 이전된 뭐가 이전됐다 했지 거기? 예? 소유권 이전됐어. 근저당권 이전돼. 이거 어디가 바뀐 거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에게 근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목적 부동산을 팔았어. 이게 누구 제3취득자가 나왔어. 이런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는 C지? 이때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권자, 의무자. 권리자가 변제로 인한 경우 돈을 갚았다.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권리자는 누구다?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종전 소유자인 A는 계약 당사자였으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되는 거야. 변제로 인한 경우 둘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인 무효였다면 원인 무효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유로 말소한다면 누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만 되고 얘는 안 된다 그랬어. 지금 변제로 인한 경우니까 둘 다 된다. 권리자는. 그래서 근저당권의 설정 후 목적 부동산이 소유권 이게 이전됐어. 근저당권 이전되면 이게 바뀐 거고 소유권이 바뀌면 여기가 바뀐 거야.
이럴 때 말소 등기하려면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 예, 제3축자를 말하죠. 또는 종전 소유자인 설정자, 얘도 다 된다. 이거 둘 다 된다. 그 다음 비읍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근저당권 물권이기 때문에 물상보증일자도 그의 승낙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과 디귿번과 비읍번 세 개가 틀렸어. 2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환매에 대해서 환매는 매매와 반대로 하는데 특징. 자, 환매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가 매매 반대로 바뀌었다는 것과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정보는 2장을 내야 돼. 별개의 신청정보. 신청서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다? 매매 대금과 비용이야. 임의적 정보보다 환매 기간입니다. 특징이 공동으로 하지만 의무자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를 안 내는 게 특징이야. 인감증명 왜 안 낸다? 매수인인 의무자는 아직 소유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인감을 안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아직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안 내는 게 특징. 항상 부기 등기로 하고 환매 기간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이전 등기 방식을 할 때 당해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탁 등기는 지금 전제 뭐다 다 단독 신청인데 이때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한 건의 신청 정보 일괄 신청 동시, 일괄 동시 항상 기억하되 다만 대위할 때는 일괄 동시가 아니야. 대위할 때만은. 그래서 우리 환매와 달리 별개의 신청 정보 아니라 한 건으로 한다. 그래서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절차에서 목전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인데 신탁 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만들어야 돼. 신탁 원부는 현재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등기부 일부로 봅니다. 즉 등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공개 청구할 때 이걸 별도로 공개 청구해야 돼. 그래야만 발급해주고, 수탁자 여러 명이라면 수인이 수탁자 관계는 뭐라고? 합유관계, 공유가 아닌 합유관계. 신탁 등기 등기 형식을 물으면 주등기를 찾아야 돼. 부기 등기로 한 경우 없어. 주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하나의 순위번호, 즉 별개라면 틀려. 같은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순위번호를 써야지 별개의 순위번호나 뭐 이런 거 쓰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굵은 글씨로 된 게 다 답입니다. 그러면 36번 보세요. 잘못된 거 신탁 등기 신청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별개의 신청 정보, 환매죠. 환매 특약은 별개의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접수번호 같아지는 것이고,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매각, 즉 경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나 저당권 등기에 선행하는, 즉 말소 기준 권리에 앞서는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경매를 취득한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매권의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권자로 매수인이 의무자, 즉 매매와 반대로 가요.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권자지만 환매에서는 거꾸로 매도인이 다시 사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매 특약, 당사 특약이 있으면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했지. 항상 환매권자는 누구라? 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 매매에서는 자, 여기 매도인이 얘가 뭐야? 의무자. 매매라면 매수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환매는 다시 사올 권리, 이 되사올 권리니까 이게 환매. 다시 사올 권리는 누가 가는 거? 항상 매도인이 갖는 거예요. 매수인이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당사 합의해서 환매권을 C한테 주겠다? 안 됩니다. 항상 매도인. 환매권자를 제3자 풀려면 환매 특약 등기하고 이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3자 환매권자 할 수가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매매에 의한 소유권자 등기 신청 동시 신청.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을 안 낸다 했고, 5번처럼 환매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럼 환매권을 소멸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환매 특약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행사했을 때만. 36번에 3번이 틀렸고, 37번 신탁 등기 관련해서
신탁 등기 신청,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르기 신청과 동시에 일괄, 즉 한 건으로 동시에 일괄 신청입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회복한 경우 신탁 등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수탁자 2명 이상이면 합의관계라겠지? 이건 등기부에 다 적어요. 등기부 기록하지 않는 게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합의관계라고. 합의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신탁 등기 신청할 때 매 부동산마다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며, 이는 전자문서 작성해서 송신해야 되고,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한 다음에 등기 기록에 원부 번호를 기록해 줍니다. 신탁 원본 등기록 일부를 보며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할 때 요 신탁 원본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해야만 포함시켜서 발급해 줍니다. 이걸 신청 안 하면 이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탁 원본은 이건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고 직접 등기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자,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해서 이제 대지권 등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는 건물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해서 대지권. 참고로 일반 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게 구분 건물이 되면 이 땅,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대지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돼. 이 대지 사용할 권리는 어떤 권리가 대사용권이야? 토지 땅을 샀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남의 땅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토지 위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남의 토지 위에 임차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 이런 권한이 있게 되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대지, 건축법상 용어를 대지라고 하고, 지적에서는 지목은 대라고 했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짓는 거예요. 대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 짓는데 이 건물이 구분 건물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구분 건물,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이 돼버렸다면 토지 건물이 이제 어떻게 된다? 일체가 돼. 일체. 분리처분할 수.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여버렸어. 일체성. 일체란 건 뭐라고?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어. 하나처럼 움직여. 건물과 일체가 되어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요 대지 사용권을 일명 뭐라고 한다? 대지권이라 라고 해.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대지권이 있어야 돼요. 일체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지권은 결국 어떤 개념이다? 지분이야, 지분.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100일호가 있다. 혼자 다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지분밖에 없어. 얘도 지분밖에 없어. 그래서 건물과 일체가 됐다. 일체, 한 몸이야. 불처분할 수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공시하느냐? 대지권 등기를 해야 돼. 이 토지지만 어디다 이걸 공시하냐? 건물 등기만에 집어넣어버려. 어디? 표제부에. 그래서 요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의 어디다 한다? 표제부에 하는 거야. 표제부가 두 개 있다 했지?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각 전유부마다 표제부가 있어요. 이때 일동 전체의 표제부는 뭘 쓴다? 요 건물이 깔고 완전히 밑에 땅, 이걸 뭐라고 표현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래서 여기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로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한 날짜를 써주는 거야. 1년 번호 쓰고. 이걸 등기형식 다 주등기로 해줘.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요 100일이나 100일, 여기 들어가면 표제부 뭐라고 쓴다? 여기도 요 대지권이 얼마인지, 즉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써줘. 요거를 우리가 대지권 등기라고 하고,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은 더 이상 이 토지는 따로 공시를 안 해. 건물 등기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때 대지권이란 뜻, 대지권은 뜻의 취지 등기를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디 한다? 이것은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직권으로 이건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 해줘. 해당구라는 것은 갑구 또는 을구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고, 지상전세 임차권이 대지권 을구야. 등기 형식 다 주등기로 해줘.
이렇게 대지권 뜻의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이걸 주의해야 된다.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이걸 건물 등기 표제보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건 뭐냐?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만 따로 이전할 수가 없거나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따로 못한다 이 얘기예요. 소유권의 대지권은 토지 소유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지상권 대지권은 지상권을 따로 이전할 수 없고 이런 얘기예요. 일체가 됐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바늘과 실이 관계다. 건물을 바늘처럼 생각해라. 이게 주가 되는 거야. 요 대지권은 실이야 실. 요 실은 여기다 묶어놓은 거야. 여기다. 바늘 가면 실 따라가게. 그럼 건물 이전하면 실 따라다니는 거야. 건물 담보로 잡았어. 바늘 담보로 잡았어. 묶여있는 실도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까지 미쳐버려. 같이 움직이는 같이. 한 덩어리처럼. 이게 되죠?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내가 여기 써주는 거예요. 복잡한 거 많이 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도 까먹으면 복잡한 거 더 몰라. 기본을 알아야 돼. 전체를 보려면 기본적인 게 탁탁 나와야 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였구나 빨리 캐치해가지고 문제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38번에 자 대지권 등기 중 틀린 거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표시를 할 땐 대지권 표시 끝부분에 그 대지권이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2번 3번 특히 주의를 잘해야 됩니다. 대지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3번처럼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고 요거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대지권은 지금 뭐라 했지? 대지권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일체가 된 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했잖아. 대지권 아까 뭐라고 했어? 지분이야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 101호 가진 대지권 얼마냐 봤더니 13,500분의 이 토지에 121만큼 지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대지권 뭐라고 지금? 소유권이 대지권 소유권 지분이고 지상권이 대지권 지상권 지분이고 전세권이 대지권이 돼 있으면 전세권이 지분이 된 거야. 구분 소유자는 지분밖에 없어. 그러면 이 대지권은 뭐라고 지금? 지분으로밖에 안 나타나서. 지분 보여 안 보여? 지분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가 정답이지.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특수능력자라고 얘기 줬다고 했어요. 지분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분은 안 보이니까 여기에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어. 용익권은 눈에 보여야 사용수익을 하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대신에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요 A라는 사람이 토지 전세권을 설정받았어. 그럼 A는 토지 전세권자야. 전세권자가 아파트를 졌어. 그럼 무엇이 대지권이 됐습니까? 무엇이 대지권이 됐어?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따라서 토지 전세권은 구분 건물에 뭐가 될 수 있다고? 대지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알았어요? 다시 한번. 대지권 위에 전세권 등기 못하지만 전세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2번 질문처럼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대지권의 전세권 등기 못하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할 수 있지? 왜? 건물은 분리처분이 아니야. 이것만 사용하겠다. 건물만 따로 이전하거나 저당 설정 안 되지만 건물만 전세권 설정하거나 임차권 설정 이건 분리처분과 관련이 없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건물에 전세권 등기하거나 임차권 등기하면 이건 건물만이 되는 거예요. 왜? 밑에 대지권 실은 지분이니까 지분 위에 용익권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어디에 해당 구인 갑구나 을구에 뭐라고 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구에.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구에. 해당구란 건 여기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등기부 갑구에, 지상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이런 얘기예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있는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있다? 토지 등기부의 해당구에 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다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4번 틀렸죠?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 해당구. 갑구 또는 을구에 이러니. 그 다음
대지권의 경우 등기한 일동 건물 등기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이걸 써주라. 그 다음 39번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를 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 가능하다 했지. 그래서 건물만 이전할 수 없고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 대지권 목적인 권리만에 대한 이전 안 되고 토지 중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자 여기서 대지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면 토지 소유권 이전할 수 없고 토지 소유권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의 경우 건물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이것만 따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처분 금지 규정 때문에. 그렇지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이건 분리처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건 분리처분과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3번은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분 건물까지 받고 좀 쉬었다가 이제 가등기나 각종 강론 문제를 보겠습니다.